그래서 어떤 업종이 신고가로 여러 종목이 간다면은 그 종목은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봇주, AI, 또 자전지는 하반기 때 매수는 하지 않는다. 이번에 좋게 보는 섹터나 기업을 여쭤보고 싶은데 자동차를 좋게 보셨어요. 예.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번 달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된 것이 자동차 10% 증가, 그리고 조선주 10% 증가. 기아차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는 혹시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이 좀 이렇게 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약간 시장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적은 그냥 그대로 좋아져, 또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여기서 반등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지수는 많이 100% 밀렸잖아요. 그러나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위아 이런 종목 보면 현대글로비스 대부분 보면 지지가 되고 위로 가잖아요. 그 실적을 좋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내년에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은 이렇게 좀 부품주도 또 기아차, 현대차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면은 하반기 때 내년에 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좋은데 2차 전지가 나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거죠. 트럼프 당선되면 어떻게 돼? EU에서 또 중국도 배터리 견제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많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 연극재 자꾸 공장을 많이 짓는데 계산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급 초과는 그러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서로 경쟁했을 때 마진이 또 떨어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자동차 같은 잘 가는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 보니까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업종을 매수할 때는 시골에 가면 5일장이 있잖아요. 그 5일장 사람이 갈 때 나도 약간 따라가는 느낌? 내 주관도 있어야 되지만은 약간 그렇게 하면은 실수가 덜 하죠. 그 현대기아차가 그 맨날 그 노조 파업 그 너무 강성 노조라고 많은 비판 뉴스가 많잖아요. 이번에 미국도 3대 자동차 회사 노조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현대기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근데 그 좀 짧게 좀 파업한다 보고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내년에 올 하반기 때 좋게 보지 않겠나. 지금 매출이 실제 잡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저번부터 신문에 보니까 저번 달에 자동차가 10% 수출이 늘었다거든요. 통계가 늦게 잡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반기 때 내년 이렇게 연장이 된다 보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하락할 때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서현이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매출이 1조 9천억, 2조 1천, 작년에 2조 8천억, 올해 3조, 1조 3조, 올해 3조 3천억. 근데 당기 순이익은 1,800억, 현재 시총은 404천억. 자,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당기 순이익이 1,800억, 현대차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에 시트 납품하고 또 이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 되었다 생각하고 지지되고 안 파시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이 종목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매출 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산해보고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지가 된 종목을 매수, 역배열돼가지고 계속 하락한 종목은 싸다 들어가지 않고 이 종목 요 부분에 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 21,000원 가지 않겠나. 이런 종목을 본인 스스로 자동차 부품은 공부해서 매수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죠. 항상 이렇게 지지되고 실적 모든 걸 조사해보고 공부해보고 이제 매수, 여기를 깨면 손절, 수익은 한 22,0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대표님께서는 하루에 차트를 몇 개 정도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옛날에는 10,000번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찍어보고 또 찍어보고 또 단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찍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에 10,000번. 그리고 제가 20몇 년 했잖아요. 수억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수억 번. 요즘도 그래도 몇 1,000번, 2,000번 보겠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두드려 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스타벅스를 장사할 때 항상 사거리 좋은 위치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이 주식이 실적이 좋고 뭐가 좋고 많은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공간이 넓을 때 수익이 난다,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주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좋은 위치, 여기도 좋은 위치, 이런 자리는 안 되는 거죠. 자, 한미 반도체 이런 자리는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는 좋은 자리죠. 그렇게 하면은 회사 실적 또 시장에서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리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신저가로 쭉 가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단적으로 신고가로 가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신고가로 여러 명이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간다면은 그 종목은 크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전력주를 좋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력주는 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력주는 대표적인 종목이 LX 일렉트렉, 제롱전기, 현대 일렉트렉, 일진전기, 호성중공업,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저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업종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압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이런 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AI 이렇게 서버를 많이 정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호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현재 거기서도 단가를 약간 높이 불러도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지구 온난화 또 현재 AI 서버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엄청 이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한국이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재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쉬었다 이런 자리 좀 기다렸다가 공간이 나오고 지지가 됐을 때 하면 내년에는 좀 이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건설주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자,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주는 그냥 우리가 현대건설을 좀 공부를 해보면 됩니다.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추정치보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있을 때는 GS건설 또 이렇게 한번 주차장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5천억 이렇게 적자나고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 있잖아요. GS건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4분기까지 실적이 좋다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GS건설 때문에 하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현재 지수가 빠져도 이 종목이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건 무슨 말? 현재 오늘도 기관하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혹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만약에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좀 이게 종전이 좀 빨리 온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실제 수혜줄 수도 있고 해서 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에 사면은 수익 주지 않겠나.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5천억 적자 이렇게 5천억 이렇게 시장에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만 지지되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여기 턴데다 이렇게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겠나.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우건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면은 유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건설회사는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상반기 때 핫했던 로봇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레인보우틱스 차트를 한번 분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많이 오르고 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의 실적은 아직도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SPG 이 종목만 실적이 많이 달아주고 있는 종목인데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그리고 하반기 때 가면은 또 대주주 세금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 다 보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립니다. 자, 디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봇, SPG, 자, 이래 보면은 누르메카, 자, 인탑스, 유진로봇, 그나마 유진로봇이 좀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 역배열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전부 다 매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주, AI, 또 의료 AI, 또 2차 전지는 하반기 때 매수는 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면은 좋죠. 오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두산하고 현대오토인데요. 아까 두산 차트는 한번 보여주시긴 했는데 호재가 나왔을 때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급락이 계속 연이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피해갈 수 있을지 조심하면 좋을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오토 에버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되면은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 또 현재 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질 예정이고 앞으로 이 종목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15만 원 종목이 25만 원 이렇게 6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거의 50% 100% 단기간에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거의 99%가 20일선에 붙는다든지 오름폭에 50% 밀립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도 관점. 무조건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보유라면은 매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된다면은 또 주식 선물 된다면은 오히려 공매도 관점이라는 거죠. 절대 요 부분에서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름폭에 50% 밀린다 생각해야 되고, 자,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죽을 때 매수해보면 되겠죠. 거의 이렇게 주식은 335 이렇게 구구단처럼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은 2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통계를 믿고 이 부분에서 매수는 절대 안 되고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물리면 크게 손실 나는 경우 많습니다. 자, 두산이라는 종목.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주봉 이렇습니다. 주봉, 일봉. 자, 자회사 상장 이런 이슈로 여기서 단기간에 10만 원짜리가 16만 원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이 종목도 시총이 한 50%, 70%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 아는 호재는 제가 악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 매도로 대응하고 이 종목이 혹시 또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관점, 원위차 하는 겁니다. 자, 레인보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기간에 시총이 약 11만 원짜리가 한 22만 원, 23만 원 가잖아요. 그러면 시총이 한 100%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21선에 붙는다든지 50% 밀린다고 이렇게 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매도 관점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요 매수는 요 부분에 거래가 죽을 때 요 부분에 해보면 되죠. 그래서 항상 대행주 중에서 단기간이라는 것은 한 5일, 10일, 한 달 동안 시총이 50%, 100% 내렸다면 절대 매수 금지. 보유자들은 매도 관점.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지. 이런 데 따라가면 손실폭이 너무 크죠. 그리고 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빨간불이 나고 막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수하는데 그런 습관을 좀 고치는 게 맞지. 주식은 항상 내가 계좌를 보고 항상 손실이 꾸준하게 난다는 경우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럼 습관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우리 돈을 버는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학도 4년 동안 전공을 이렇게 공부해서 취직을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좀 소액으로 좀 많은 연습을 좀 해보고 다음에 실전에서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런 가정이 없이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투자하다 보니까 손실폭이 너무 크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조금 소액으로 좀 매매를 많이 연습한다 생각하고 해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효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